자,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51% 상승한 202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코스닥 시장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유발했었던 요인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선물 대규모의 순매도였죠.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반등으로 이끄는 역할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기관 쪽에서는 토탈적으로는 매도로 잡혔지만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오늘 시장을 반등을 이끄는 요인으로는 뭐 외국인들과 연기금 이쪽에서 오늘 시장을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 또 반등의 역할을 좀 나눠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하게 그렇게 치고 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은 아니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제약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등의 흐름들이 좀 연출됐던 양상이고요. 이것 말고는 뭐 보험주들이 약간의 상승, 그다음에 화학주들이 약간의 상승,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악재 때문에 떨어졌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뚜렷하게 그렇게 잘 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래도 어제의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양상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냈지만은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그랜저 신차를 발표를 했죠. 그랜저 신차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그랜저 IG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의 그동안의 이런 그 주축 흐름들이었던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그랜저가 이제 또 신 풀체인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그랜저의 사전 예약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한 단계 좀 도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 특히나 투신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 그 등기 임원이 이제 등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한 2% 넘게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경영에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책임 경영 체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던 모습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11월 달쯤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이다. 즉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를 또 소각하는, 이전에 자사주 소각 플러스 실적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뭐 자사주나 자사주 소각 내지 배당을 좀 더 확대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나타낼 것으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이거 밑으로 한 15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대 위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버티면서 11월 달에 나오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도약이 가능한, 그리고 내년에 또 신제품 출시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2050포인트에 좀 머물러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약간씩 회복하면서 들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이제 투매가 나오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장 막판에 끌어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아마 식초가부터 사실
하한가, 동시호가가 하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뭐 반기문 관련주들도 동시호가에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반대 매매가 됐던 청산 물량들이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일 동시호가에 하한가가 나와도 절대로 겁먹지 말고, 오히려 시장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해서 초반부터 매수에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오늘부터는 바닥 찍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부터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이 630억, 기관이 600억 가까운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연기금이 1조 원 정도의 중소형 주들을 또 11월 달부터 매수를 하겠다. 연말까지 11월부터 12월 달까지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집행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는 보지만, 아직까지 이 자금이 집행된 거는 아니거든요. 집행된 건 아니고 결국에는 다음 달에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일부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10월 한 달 내내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이번 하락을 통해서 개인들의 신용잔고 물량이 무더기로 거의 쏟아져 나올 흐름들이 무더기로 신용 반대 매매나 청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신용잔고 털리고 반등 나왔고, 털리고 반등 나왔고, 털리고 반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도 결국에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딱 올려놓고 조정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올라 있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루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도 초반에 빠르게 올려놓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야 개인들이 따라붙지를 못하거든요. 오늘도 사실 개인들이, 어제 털렸던 개인들이나 매도했던 개인들이 살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질 않으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일도 아침부터 이렇게 쫙 올려요. 그리고 쉬어가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개인들이 굉장히 심리가 촉박해지는 거죠. 못 사니까. 이거 사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서 안 떨어지니까 못 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tum에 나오고 반등 나오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거의 개인들이 살 때는 또 꼭대기에서 사요. 단기 반등에 또 꼭대기. 거기서 사니까 또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시장은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연기금 쪽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 집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떨어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11월은 복구하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10월 달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역시나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그 투자 규제를 풀었어요. 투자 규제를 풀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제일 먼저 들어온다면은 실적 좋은 애들, OLED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중심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APC셈이 급등이 나왔고요. 테라세미콘, 뭐 이런 OLED 관련주, 그 다음에 STI, 그 다음에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이 떨어졌던 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하락 요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빠른 반등과 상승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 양상인데요. 뭐 이런 OLED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 회복하고 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더 크다라고 보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테마 가운데서는 박원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모엔즈라든지 토탈소프트, 이루원 이런 종목들, 박원순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엊그제 급등을 보였었던 문재인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뉴보텍 이런 종목들이 약세 흐름들을 좀 나타냈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그렇게
부담감 갖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은 바닥은 찍었다라고 봅니다. 내일도 어차피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거고요. 내일 모레도 조금이나마 반등의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올려야 개인들이 따라붙지를 못하거든요. 빠르게 올려야 개인들이 따라붙지를 못하고 빠르게 65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면서 뭔가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연말까지 뭐 추가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대선 테마주들 또는 재료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파동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오히려 이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오늘 아침, 어제 이때가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공략해 볼 수 있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한번 강력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공격적인 마인드로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기는 끝났으니까는요. 마무리가 됐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 전략으로 시장에서 내일장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오늘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는요.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